안녕 여러분, 플라오빠야. 안녕하세요, 코지기코입니다. 자, 이번 주말에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최초로 열리는 관상어 파충류 박람회가 열립니다. 저도 참여하고 윤교 씨도 참여하죠? 네. 이번에 최초로 출시하는 게 있다면서요? 이번에 소개 좀 해주시죠. 민족의란판 대자가 나왔습니다. 처음 선보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 제품 설명을 해주시죠. 나왔습니다. 뭐 어쩌라고. 나왔습니다. 요게 대자, 큰 거를 좀 기다리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네, 두 개 연결해도 좁다. 물론 성체도 사용이 가능은 하지만 그래도 비좁아 보인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크게. 이거 두 개 연결되는 거죠? 네, 연결됩니다, 이거. 그럼 리키도 들어가겠는데? 이렇게 성체 들어갑니다. 성체 들어가죠? 네네네. 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홀이 있어서 계란판, 기존에 쓰던 그 인조 계란판하고 구조는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만 살짝 다른 거고 더 큰 개체가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또 한 가지 특징이 아래 바닥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세한 관파박대 와보시고요. 네. 이번 주말 관파박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녹화를. 이거 이렇게 차면 되나요? 그래도 돼. 잘 붙어줘. 낯서네. 낯설어. 떨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안녕, 여러분. 플라오빠야.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코지에코입니다. 네. 배경이 바뀌었어요. 윤교 씨가 돈을 많이 벌어갖고 분당 서현역 있는데 바로 서현역에서 도보 20초 확장 이전한 코지 reptile에서 새롭게 어서옵쇼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자, 오늘도 협찬해주신 꽁삐 꽁삐와 함께 향기롭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멀리서 오셨거든요. 와, 진짜 멀리서 오셨습니다. 어서옵쇼에서 가장 먼 곳에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최초인 게 또 있어요. 일단 모셔보시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옵쇼! 이분들이 오셨어요. 예, 최근에 이제 행사에서 만나뵐 수 있는 분들인데 행사에서 뵌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성함하고 연세를 좀 각자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89년생 만치티라노 조은소리입니다. 조은소리님이에요? 네 글자예요. 이름이 은소리님? 네, 성이 조고 이름이 은소리. 와.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84년생 이성형이라고 합니다. 만치 코알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이디가 만치 티라노? 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시작은 제 별명이 어렸을 때부터 코알라였어요. 코알라였는데 이게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형들이 이제 항상 만취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 만취가 붙고 코알라로 되다가 이제 가장 이제 이거를 시작을 할 때 좀 뭐가 계속 고민을 했죠. 뭐가 가장 친숙할까라고 하다가 그냥 별명으로 그냥 계속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해서 컨셉도 그래서 만치크레로 그냥 그렇게 하게 된 거죠. 만치 티라노는 왜 티라노? 저는 원래 첫애 낳고 너무 살도 많이 찌고 부어가지고 처음에 맘모스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살을 좀 빼고 이러다 보니까 티라노로. 약간 닮으신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공명상이. 공룡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진 줄 알고 처음에. 그럼 나는 티라노랑 안 어울리신다고 생각했고 왜 티라노인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거주지가 어디시죠? 저는 전라남도 나주요. 나주에서 오셨습니다. 네. 직업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는 본업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업에서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아파트, 그리고 뭐 상가, 그리고 그 도시를 어떻게든 또 쉽게 말하면 도시를 인허가를 담당하고 이제 그런 업무를 하는 거죠. 티라노님은요? 저는 주부요. 주부 겸 이제 개체 네. 관리를 그렇죠. 맡아서 거의 다 하고 하실 것 계시는 같은데.
왜 고개 숙이시죠? 아니 제가 행사장에서 이제 최근 행사장에서 이제 한 3-4번 뵀잖아요. 네. 네. 두 분 뵙고서 딱 약간 느껴지는 게 두 분이 되게 친구처럼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많이 성격이 봐줘요, 좀 저를. 반대여가지고 장난치는 걸 많이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절제하는 절제시키는 타입이고 부부가 아니신가요? 부부예요. 네네네. 약간 첫애를 낳고. 되게 친구처럼 잘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이가 되게 좋은 친구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그게 부부로서는 되게 좋은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또 나이 차이가 5살 차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신 연령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난 6살 차이인데 내가 더 어린 것 같아. 두 분이 따로 이제 별명 이렇게 불리시잖아요. 네네. 근데 요게 이제 저 보였는데 어떡하죠? 두 분 그럼 파충류는 이제 어떻게 접하게 되신 건가요? 일단 제가 현장이 아산에 있거든요. 네. 아파트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근데 거기 현장에 이제 실장님이 계세요. 근데 실장님이 남편분이 이제 크레를 키우시는데, 이 캡틴 랩타일이라고 해가지고 사육방 하시는 분인데, 일단 저보고 이제 한 마리를 무료 분양을 해주면서 한번 키워보지 않겠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파충류를 진짜 사실은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어서 네네네. 와이프랑 한번 얘기를 해보고 좀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흔쾌히 또 좋다고 키워보고 싶다고 해서 그 개체를 받고 키우게 된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된 거죠.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셨고. 미끼를 던졌는데 물어버린 것이요. 그렇게 키우시다가 이제 브리더가 되셔가지고 행사에 나오기 시작하셨는데 네. 브리더가 된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계속 키우다 보니까 사실 이제 좋아서 이제 처음에 입양병이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사실 거의 매주 샵을 갔을 거예요. 매주 샵을 가고 사고 또 이제 무슨 이유를 무조건 만들었어요. 네가 샀으면 이제 내가 살 차례. 서로요? 네. 올라가면서. 했어? 그럼 나도. 그러면 나 생일이 곧 내 생일이니까 그럼 나 생일 선물로 사줘. 그러면은 저도 생일이 6월이지만 그럼 좀 땡겨서 나는 한 3월에 사줘.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이유를 만들다가 그런 이유도 사라지니까 이제 첫째가 이제 지금은 이제 6학년이거든요. 오, 네. 근데 너도 한번 키워보지 않을래? 그거 좀 뺏어가지고. 너 차콜 이거 이쁜데 너 용돈 얼마 있니?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어떻게든 이유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목표는 전목표를 갖고 싶은 게 제 욕심이었어요. 한 마리씩. 저랑 똑같으시죠? 네. 네. 지금도 그래서 사실은 지금 초초 빼고는 다 키우고 싶죠. 다 있어요. 네. 오. 저랑 진짜 닮으셨네요. 네. 네, 저도 다 있어야 돼가지고 목표별로 하나씩 또 갖다 보니까 이게 또 브리딩하는 맞아요. 재미가 그쵸. 두 배여가지고 딱 지워야지 뭐.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이게 허용치를 넘어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진짜 슬슬 분양을 한번 우리도 그냥 행사장에 계속 다니다 보니까 손님으로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브리더분들끼리 대화하는 것도 그리고 좀 친해지다 보니까 자주 가니까 또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큰 고객이었어요. 행사할 때마다 거의 한 개치 10마리씩 들고 사가고 갔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 개체는 왜 안 데리고 올까? 부산이나 개체가 한 마리도 없죠 지금? 아 그렇죠. 지금 몇 마리 있어요 집에? 지금 490마리? 490분의 1도 안 된다. 플라 아빠의 개체가 와. 저번 행사였었나요? 그때 한번 오픈하기 전에 한번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요거는 찜하고 그러면서 이제 게시가 될 때까지 기다린 거죠. 내 대가 게시가 되면은 이제 사러 가야지.
그러고서 이제 게시가 안 된다. 아니 너무 누가 바빴어요. 데리고 갔어요. 아 정말요? 그러다가 딱 갔는데 없어진 거예요. 아 여러분 제가 항상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돌아본다 하고 오면 없어. 진짜야. 왜? 난 플라빠니까. 없다니까. 돌지 마. 마음에 들어 바로 개 탓이라니까. 돌면 없어요. 아 최근 들어 그게 진짜 너무 잦아요. 진짜. 맞아요. 그래갖고 내가 자주 말씀을 드려요. 진짜. 이거는 사실은 괜히 얘기하면은 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아이 자기 개체 입양하게 하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 그게 너무 잦아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근데 진짜. 다들 보는 눈이 똑같은 것 같아요. 비슷하긴 나이는 하죠. 네, 누구나 다 얘 이쁜데 하면은 맞아요. 자, 그래서 브리더가 왜 되셨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 그쵸.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그 눈으로만 봤지 이제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막연하게 이제 개코랜드 사장님한테 이제 톡방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톡을 그 1대1로 요청을 한 다음에 이제 광주 행사에 한번 오시는 날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행사 전날 금요일 날 뵙고 싶다.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를 여쭤봤죠. 식사까지 했어요? 네. 무조건 만나자고 했어요. 아 근데 제가. 사주셨어요. 저희가 내려고 했는데 사주셨어요 또. 배포가 크십니다. 예, 형, 난 왜 안 쳤어? 나 형이라고 잘 안 불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저희도 많이 의지를 하고 그리고 워낙 이제 츤데레 같은 모습이 있으셔가지고 맞아요. 네. 이제 진짜 좋으신 분이라고밖에 표현을 못 하겠어요 사실. 이제 어른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기 참 어렵거든요 사실은. 이제 너무 저희는 이제 어른이다 보니까 좀 이기적인 것도 있고 좀 수지타산을 맞추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보였었던 행동들이나 호의는 사실 진짜 좋은 분들이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 과한 호의를 받았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걸 브리더가 된 계기.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팔로 나온 거죠. 그분들의 덕택으로 준비를 하고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개코랜드 얘기가 나와서 이제 생각이 났는데, 이제 행사에 개코랜드랑 항상 옆에 같이 나오시더라고요. 네네. 그 처음 인연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예요. 강주에서 그냥 이렇게. 단톡방에 네. 네, 무작정 그냥, 네. 친해진 상태에서 네네. 아 일명식도 없다가 네, 맞아요. 아 개체를 입양하신 것도 아니고 한 번 했어요. 아 예전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딱 처음 만나는 거. 처음 실제로 뵌 날 네. 그러면 식사를 같이 하시고, 네. 오, 왜 나한테는 톡을 안 했을까? 그냥 그때는 제가 MT백에 빠져 있었어요. 아 그쵸. 네, 그런 거가 할 남자라면 말이 MT백이지라고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작정 진짜 되게 어떻게 보면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된 거죠. 편하게. 아니, 기분 나쁠 일은 없죠, 사실. 내가 좋아서 밥 먹자고 그러는데. 근데 약간 그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다 오픈하셨으니까. 아, 그렇구나. 네. 아시는 거를 다 알려주셨어요. 업체 정보까지 알려주시고. 그러네. 네. 나 같은 성격이면은 누가 적극적으로 플라님 식사 한번 하시죠? 그럼, 왜? 목적이 뭐야? 약간, 왜지? 아니, 나 저라도 여기서- 그랬을 것 같아요. 나 약간 그런 성격이에요, 약간. 그래서 퉁퉁이 아저씨는 좋은 분이다. 퉁퉁이 아니, 저는 퉁퉁이 아저씨라고 그래가지고, 왜 퉁퉁이 아저씨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말을 그냥 퉁퉁 내뱉어서 퉁퉁이 아저씨인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툭툭 던지시잖아요, 약간. 네.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만화에 나오는 도라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도라에몽에 나오는 아저씨가 있다고. 제가 그 만화를 안 봐갖고 몰랐어. 그러면 브리딩은 저 중간에 궁금한 게 언제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나오게 리딩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행사에 나가면서 좀 우리 개체를 보여주자라고 하게 된 거는 이제 우연한 계기로 사실은 좀 저희가 만치클의 시그니처 이제 토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약간 이 아이를 브리딩을 하고 싶다. 근데 이 아이를 닮은 애들을 많이 나와서 나도 이 아이를 보면은
만치크레, 뭐 만치코알라, 뭐 만치티라노 이렇게 연상이 될 수 있게끔 나만의 개체를 뭔가 사람들한테 네네.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게 강해서 공부를 그때부터 하게 됐죠. 모르는 것도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뭐 해외에 있는 거그 번역기로 보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하면서 브리딩을 조금 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토르란 아이의 부모도 좀 특이한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면? 아니요, 둘 다 수입 개체였어요. 그러니까 엄마 쪽에 유전자 있는 건 같은데 이제 화이트 포폴의 이제 일반적인 쿼드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누가 보면은 이제 절대 릴리랑 붙이지 않을 개체들이죠. 이게 흔히 우리가 보면 예, 브리딩 하면서도 릴리랑 붙이는 이제 조합이 있고 또 좀 기피하는 좀 조합이 있잖아요. 근데 약간 브리딩 할 때는 왜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저는 많았어요. 뭐 우성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붙여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 기대는 그 릴리 두 개체가 이제 파서머에서 처음에 이제 분양글을 어떤 분이 올리신 거예요. 분양글이 올리셨는데 이 아이가 부모가 메이팅을 하면 자꾸 아이들이 부모를 안 닮은 애들이 나온대요. 서로 형질이 다른 게 아니고 비슷한 애들을 그러니까 붙였는데? 뭐 해칭을 하면 부모를 아빠를 닮든 엄마를 닮든 해야 되는데 아니면 좀 섞이던가 해야 되는데 정말 근본 없는 애들이 자꾸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급하게 분양을 한다. 냉큼 이제 릴리가 갖고 싶어. 이걸로. 그냥 가가지고 직거래로 가가지고 아, 받았죠. 마침 릴리가 없었던 네, 상태이고 없었던 오, 여러 릴리 가지 갖고 또 싶어. 조건이 이렇게. 맞았네요. 네네. 그래서 데리고 와서 또 부치레가 걔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미국분이었거든요. 200명이 올리던 중에. 네. 아, 네네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나오게 된 거죠. 아, 토르라는 아이가. 네. 저 인스타 가서 보긴 했는데 네. 약간 이렇게 버블 퍼지는 것처럼 네. 물방울 형식으로 이렇게 네. 화이트가 번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아이들, 그러니까 한 번 데리고 나간 적이 있었어요, 행사장에. 행사장에 데리고 나간 적이 있는데, 브리더 분들끼리 얘가 릴리다, 노멀이다, 이거에 대해서 되게 오. 설전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장사는 못 했어요. 부스 앞에서 그러고 계시니까. 본의 아니게 영업을 방해했어. 그래서 좀 옆에 부스 안에 들어오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면서. 한번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게 저는 처음에 봤을 때 그냥 번지는 형질의 생굴인 줄 알았어요. 네. 얘기 안 했으면. 근데 그 파사모에 또 들어가서 막 보고 하니까 릴리 폼의 뭐 팬텀 예. 쪽으로 추정하신다고. 근데 또 공부를 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팬텀은 또 아닌 것 같고. 근데 형제 중에 그런 스타일은 그 아이 하나만 나온 거예요? 아니, 지금 한 3마리 정도, 릴리 타입으로 3마리 네, 정도 릴리. 있고, 그리고 노멀 타입으로는 지금 1마리가 있는데, 노멀 타입은 공개는 안 하고 있어요. 너무 되게 궁금한데? 네. 지켜보고 계시네요. 그리고 1마리는 게렌에 가 있고, 게코랜드에 가 있고. 그래요? 한 마리가. 아, 그럼 2마리를 데리고 계신 거고, 예. 현재? 네. 한 마리 플라이 쪼틱으로 오는 건 어때요? 아, 저 정말 좋죠. 나머지 한 마리 퍼지로 저희는 뭐 갖고 있어요? 다음 해칭을. 토르 베이비들이 이번에 나왔어요. 오, 궁금하네요. 어떻게 크는지. 아, 근데 네. 그것도 맞는 개체가 수컷이 없어서, 그냥 아무나. 그냥 집에 있는 수컷이랑 일단은 붙여놨는데 그게 그래서 그런지 일단은 엄마 쪽 형질은 조금 있는데 그렇게 뭔가 이제 닮아서 나온다 그런 건 없어서 그래도 이제 다행히 이제 구했어요. 다행히 비슷한 이제 애를? 비싼 애보다는 화이트 포폴에 노멀이 조금 불규칙하게 배치가 돼 있는 애들을 수컷을 하나 요즘 또 수컷이 싸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좀 구해가지고 이제 메이팅을 했기 때문에 다음 차수부터는 아마 좀 뭔가 결과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아빠의 유전자가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의 유전자는 또 유전자지만 아빠의 유전자가 뭔가 이 개체에 시너지를 주는 약간 형태인 것 같더라고요. 다른 암컷들도 궁금해서 여러 붙여봤는데 뭐 진짜 근본 없는 애들이 한 3마리 태어났어요. 다 각자 다르게.
얘랑 얘랑 얘가 나온다고? 이런 애들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재밌지 않아요? 너무 그렇죠. 재밌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브리딩이 사실은. 제가 트익 붙였는데 닮아 나온 적이 있어요. 저희 신기하죠? 저희 달마랑 그 아빠 릴리랑 붙였는데 크림시클이 나왔어요. 네. 조상 중에 하나 있는 거예요. 네. 조상 중에 네.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 제가 그럼 행사장에서 본 게 딱 그때군요. 딱 데리고 나오셨을 때. 맞아요. 네네네. 맞아요. 아니, 그때 이렇게 지나가는데 퉁퉁이 아저씨가 또 퉁퉁이 아저씨. 불아파! 불아파! 이거 봤어요? 이거 엄청 특이한데 알아요? 엄청 유명한데? 뭐 이러는 거야. 아, 뭔데요? 그래갖고 봤어. 이게 또 4개 차가 아닌데 그렇게 많이 브리더분들이 좀 유명하신 그 행사장에 가끔 이제 개체 보러 오시거나 아니면 혈서금 하시려고 개체 구하시려고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다 부르셨어요. 이 개체 보고 가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혼자 그냥 계속 했었으면은 좀 오래 걸렸었을 법한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가 있었었죠. 예의 인지도를 올리는 데 있어서. 그래서 단 아저씨한테도 이제 데리고 가고 얘 좀 보라고. 들고 가. 그래서 오, 퉁퉁이 아저씨가? 네. 어우, 친데레네. 예, 그래서 들고 갔죠. 그래서 들고 갔는데 이제 단 아저씨가 이제 한국말을 할 줄 모른다는 네, 거는 네. 저는 그때 당시엔 몰랐어요. 이 사모님이 이제 통역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통역을 해주시는데 그냥 계속 그냥 듣다가 아 이쁜 것 같다. 뭐 되게 길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사모님 되게 짧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들고 왔죠. 그리고 왔다가 한 20분 지났나? 이제 단 아저씨가 화장실을 다녀오셨나요? 저희 부스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서서 진짜 한 15분 정도를 영어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벙쪄가지고. 근데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너무 빠르셔가지고 릴리랑 뷰티풀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네, 생각하기에는 15분 얘는 동안- 내가 생각하기에는 얘는 릴리인 것 같다. 90%가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15분 동안 그렇다고 해가지고 멍쪄있는 얼굴이 아니라 그래도 이게 좀 알아듣는 척은 해야 알아듣는 되죠. 그래서 고기를 계속 끄덕거렸죠. 그냥 계속 뭐라 말씀하시면 이제 타이밍 봐서 그럼 단 선생님이 이제 얘가 알아듣는구나 네. 하고 계속 더 해. 이렇게 설명하신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못 알아듣는데. 마지막에 이제 저한테 엄지척하면서 뷰티풀. 아, 그럼 됐죠. 사진 찍으셔야지, 그럴 때. 아, 너무 갑자기 오셔가지고 아, 그럴 저기가 안 됐어요. 땡큐라는 말밖에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참 그래도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거장이 오셔갖고 계속 그래요. 혼자 말씀하시고 끝에 땡큐. 아니, 뭐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 정도. 근데 그 내용이 궁금한 거죠. 아, 15분 동안 대화는 설명을, 예. 15분 동안 했는데 내용 그 어쨌든 쉽게 만나 뵙기도 힘든 아, 그쵸, 분이고 그쵸, 그렇게 대화하기도 힘든 분인데 15분 동안 내 개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릴리 하나랑 뷰티풀 하나밖에 없으니 그래서 이번 레펠페 부산 나오세요? 네 나갑니다. 부산에 단 선생님 오시니까 한번 데리고 오시죠, 또. 개체를. 누군가 통역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데리고 왔는데 아니, 못 알아보고. 사모님 또 계시니까. 많이 함축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길게 말씀하셨는데 번역 되시잖아요. 번역 되세요? 아니, 간단 거는 되는데, 제가 뭐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고, 간단 번역은 됩니다, 간단. 네. 단 선생님이랑 이제 가끔 흡연하면서 얘기하는 정도는 돼요. 아니, 이거 자꾸 개코랜드 퉁퉁이 아저씨가 나와. 아니, 퉁퉁이 아저씨 얘기가 나와갖고 막 하는 말인데, 저번에 내가 이제 행사장에서 제가 어서옵쇼 섭외를 드렸잖아. 아, 네. 근데 그 옆에 퉁퉁이 아저씨가 있었잖아요. 네. 섭외하고 갈라 하는데 퉁퉁이 아저씨가 나 다 들었어. 그리고 내가 나중에 조용히 좀만 기다리세요. 네, 좀 이따 나중에 샵 한번 갈게. 이러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행사에서 딱 만났는데 저 멀리서 불러봐 우리 샵 온다 그랬지? 우리 샵 인정해. 내가 멀리서 앞에 옆에 부스 사장님들이 다 나 쳐다보고 있는 거야. 진짜 샵급습 갈래 그랬는데 불아빠 우리 샵 온다 그랬지? 필터가 없으셔.
정말 악이 하나 없는 오, 그 막 말투로. 없어. 네. 너무 재밌으셔, 진짜. 아. 다 전가요? 그 지금 댁에서 키우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육방이 있는 거예요? 집에서요. 집에서 키우고 있어요. 안방을 뺏겼어요. 네, 그게 맞죠. 490마리면은 안방하고 거실까지 나와야 되지 않아요? 안방이 많이 넓으신가 보다. 일단은 저희가 좀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제 처음 입문 때부터 지금까지로 했을 때 몇 년 되신 거죠? 2년 10개월 정도. 와. 이게 어떻게 보면 짧다 보니까 개체는 많아 보일 수 있겠지만 성체는 한 100마리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나머지는 어쨌든 이제 마리수로만 보면은 지금 당장 샵 차리셔도 부족함이 없는 마리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집에서 키우시다가 마리수가 너무 많아져서 샵을 차리신 분도 사실 요즘 종종 계시거든요. 그렇죠. 음. 근데 이제 본업이 있다 보니까 또 본업이 또 이제 상가 컨설팅이라든가 이제 상권 분석 또 이런 게 주로 또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샵을 했을 때 운영 코스트가 어느 정도가 나와야지 내가 이거를 도전할 수 있겠다 없겠다는 나오더라고요. 내가 얼마를 벌어야 되고 얼마의 지출이 생기는데 이거를 내가 지금의 현재 인지도로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거를 이렇게 계산을 많이 했었었죠. 나 플라 아빠가 지금 샵을 열면 수지타산이 맞을까요? 항상 되죠. 된데 저는 항상 그 마케팅 쪽이다 보니까 마케팅이나 이런 것 쪽이다 보니까 미디어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초급자분들의 어쨌든 처음 접하는 게 이제 요즘에 워낙 미디어들이 많아서 유튜브를 하시는 브리더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의 인지도는 계속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브리딩만 위주로 하시고 이게 좀 노출을 꺼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1세대, 2세대, 3세대처럼 이렇게 잊혀져 가는. 근데 저희한테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이신 분들. 이제 그렇게 남지만 지금 유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생소한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분들한테 사인 받는 것보다 지금 유튜브에 가장 많이 나온 사람한테 사인 받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다 보니까 그런 마케팅적인 요소까지 지속적으로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된다. 근데 상권도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럼 티라노님의 생각은요? 자꾸 이제 코알라님만 얘기를 하시니까 말할 기회를 안 줘가지고. 분량 제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유튜버에도 이제 제 아는 지인분들도 다 아시고 가고 싶어 하시고 근데 매장이 없으시니까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실 것 같아요. 근데 샵 하시면 너무 잘 되실 것 같은데 고민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 생각이 너무 생각이 많아요. 너무 진짜.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진짜. 본업 원래 있으시지 않아요? 네. 원래 할까 말까 고민할 때는 하는 게 그럼 지금 리프테일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럼 크레 말고 되게 다른 종들도 제 개인 취미로 페테일이요. 오! 몇 마리 키우세요, 페트? 7마리. 오, 모프는요? 아멜 햇 사가지고 아멜을 해칭을 했어요. 해칭을 하시고 네. 디테일 해칭까지 하셨으면 그래도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데. 처음에 알 5개를 그냥 보냈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공부를 하는데도 이게 너무 어려워서 쉽지 않아. 순식간에 애들이 없어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더 고민을 하고 따로 이렇게 인큐를 따로 만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4마리를 더 인큐를 만드셨어요? 아니 구했다고요. 만들었다는 줄 알았어. 나 순간 20년 전에 인큐 만들던 나를 생각했어. 그래서 부활을 시켰어요. 진짜 쉽지 않아요. 페테일 네, 저도 맞아. 하고 있지만 뭐 크레, 차와, 리키, 납테일, 페테일 4개 하고 있지만 페테일이 제일 어려워. 좀 되게 까다로운 것 같아요. 페테일이. 납테일은 관심 없어요? 납테일 너무 귀여운데? 저희는 다 관심이 있어요. 너무 관심은 귀여운데 있어요. 많은 종을 늘리기에는 아직 저희가 크레로 벅차서 네. 샵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데리고 오고 싶은 애들은 종들은 되게 많아요. 저도 그래서 불과 한 7년 전까지 크레만 키우던 사람이에요. 근데 경계가 한 번 무너지니까
그냥 쫙, 왜 안 들 게 뭐가 있어? 근데 코알라는 크랩 빼고 못 만져요. 페트일도 못 만지세요? 패트 제가 다 하고 만지기는 해요. 그냥 가끔 이렇게 들어 올려주더니. 아, 근데 그냥 만지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이게 희한하게 원래 파충류를 정말 무서워했어요. 그 개구리도 지금 못 만져요. 그럴 수 사실.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우연하게 그 개체를 받고 손에 올렸을 때 그 촉감이 크레는 다르죠. 이게 예. 달랐어요. 맞아. 그래서 유일하게 얘는 되는데 다른 애들은 아직까지 이제 하게 되면 손에 땀도 많이 나고 좀 담도 오는 것 같고. 다음까지. 나중에 제 부스로 리키 만지러 오세요. 리키 기가 막혀요. 그 샵에 한번 갔었을 때도 리키를 한번 만졌었어요. 저보고 만지라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한번 대고 말았어요. 어때요, 리키? 괜찮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보들보들해가지고. 리키 너무 괜찮다. 그때도 한번 그때 플라님 아, 그때 핸들링 하셨었나요? 네. 그래서 막 제가 사달라고 사달라고 저한테. 왜 안 사주셔? 아니, 그때 개시도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왜 모든 걸 개시를 자꾸. 그날 행사가 원래 어느 정도 되면 사줄게였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부수비는 그래도 나와야지 기본적으로 나은 의의가 그게 있는데 그때 행사가 아마 적잖았을 거예요. 아마. 이게 지금 행사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초창기잖아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어떠냐면 분양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입양을 해버립니다. 난 힘들 때 입양을 해. 알지, 윤교? 제정신이 아니십니다. 난 힘들 때 입양을 해. 분양 한 마리도 안 되는 상태에서 3마리를 입양한 적도 있어. 이게 진정한 파충류 매니아. 아, 진짜 내공이 나서 약간 이게 그러면 이상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입양을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분양이 된다니까. 어떻게든 맞춰 돌아가. 먼저 돈을 쓰고 회수를 하는. 돈은 돈다니까. 그래서 돈이야. 저는 키우고 싶은 게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저는 그 뭐 블루텀도 키우고 싶고, 막 별의별 거 많아요. 리키도 키우고 싶고, 되게 많아요. 혹시 대형종도 좋아하시나요? 대형종 제가 태구나 뭐 사바나나. 키워보고는 싶은데, 조금, 네, 아직- 조금 애기들도 있고 하니까. 네, 아직 거기까지는. 리프테일, 납테일 진짜 귀여운데? 어차피 네. 페테일 키우시면 뭐 환경 똑같으니까 모래만 깔아주면. 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납테일은 샵에 갔더니 얘는 관상용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왜냐면 성격이 있어갖고 핸들링이 쉽지 않아요. 네, 이제 저는 제가 만질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럼 리키야. 네. 리키. 한번 오셔. 내가 잘해드릴게. 2부 때 어깨 위로 올려드리고 시작할까요? 감올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어쩌다 이렇게 됐냐. 웃고 즐겁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1부 질문이 끝났어요. 와, 이럴 수가 있나? 시간이 너무 빨리 갔는데 우리 벌써 40분이 지났어요. 예.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광고 보고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시죠. 자기야,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말도 안 하고 왜 그래? 아니, 아무 일 없어. 우리 뭐 먹으러 갈까? 아무거나. 그럼 돈가스 먹으러 갈까? 맨날 돈가스야? 그럼 제육덮밥 먹으러 갈까? 아니 세상에 먹을 게 돈가스를 제육밖에 없어? 어머! 자기야 이거 무슨 향이야? 향기가 너무 좋잖아? 커피. bonjour, mademoiselle. 커피. 수고하셨습니다. 울 뻔했어. 네,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2부를 시작합니다. 저 이거 이제 꽁비 아까 뿌렸는데 향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네, 아직도 남아있는데 요거 이제 멀리서 또 게스트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꽁비에서 나온 퍼퓸 솜바예요. 이거 냄새가 각각 다른 3가지 세트인데 비누로 쓰셔도 되고 뭐 사육방 같은 데다가
향기롭게 쓰실 수도 있고 이게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개체에게도 피해가 안 가는 그런 제품이라 매우 좋습니다. 이거 이제 나뭇잎 마을 마포점에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고 스마트 스토어가 있어요. 제가 댓글로 고정 댓글 해드릴 테니까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이거 그냥 뒀을 때 향이 좀 빠지고 나서 비누로 쓰면 정말 좋아요. 저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너무 향기롭습니다. 욕실에 딱 들어가는 순간 향기가 너무 좋아요. 자, 갑자기 여기서 이제 생뚱맞게 이어지는데 마지막 키스가 언제예요? 둘, 셋. 한 달. 아마 오늘이 되지 않을까 마지막 키스. 잠깐만. 그렇군요. 예, 예. 변화가 장난이 아니신데? 아니, 근데 문득 궁금한 게 두 분 처음에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제가 이제 회사에서 똑같이 이제 건설회사 다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수익 사업 중에 하나 이게 매장에 이제 매니저셨고 저는 이제 본사에서 나와서 이제 지점을 둘러보고 가는 아, 둘러보다 네, 마음에 꽂히셨군요, 드셔가지고 그냥. 네, 대시를 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어떠셨어요? 처음 대시 받으셨을 때? 되게 첫인상은 좋진 않았어요. 왜 귀여우시잖아요. 너무 까칠한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항상 이렇게 매장을 이제 검사를 하러 오면은 직원들끼리 또 왔어. 너무 깐깐하게 구니까. 검사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에요. 네. 아. 너무 깐깐하게 구니까 올 때마다 막 꼬투리를 일부러 잡아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처음에 진짜 또 왔네 또 왔어 막 이렇게 되게 그랬었는데 유독 저한테 좀 친절하게 하더라고요. 오. 근데 INFP가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이게 뭐 적극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 그래도- 그냥 조금씩 이게 스펀지에 눈치채게끔 계속 스며들게 그냥 그렇다고 뛰어난 비주얼도 아니고 그리고 성격상 막 활발하게 뭔가 호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타입도 아니었고 그래서 계속 한 방울씩 그냥 INFP가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가정에서도 깐깐하시네요. 그러진 않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힘들어 내가 할게 이렇게. 잠깐만, 이거 너무 아름답잖아. 잠깐만. 자기야 보고 있지? 하고 싶은 대로 해. 자기는 뭐 여자에 대해서 되게 공부를 많이 했다. 공부를 하셨어요? 잘 몰라갖고. 아니 막 그런 모임이 있었대요. 고등학교 때 남자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감동을 주고 막 이런 게 있었대요. 그런 모임이. 되게 특이하다. 그게 통했나요? 공부하신 게? 아니 와, 고등학교 때 그런 모임이 있다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였죠. 이제 심리학이라고 해서 이게 뭐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 심리적인 그 전문 지식인 거죠. 전문 지식으로 이제 상대방이 그대로 나한테 호감을 이게 가질 수 있게끔 판을 깔아놓는. 경험자가 있었어요, 그럼? 그 중에 리더격인 경험자가? 왜? 설마 본인이에요, 경험자가? 이번에 역할을 바꿔서 저희한테 질문 주실 게 있으실까요? 빠밤.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한테 궁금하신 점. 네. 편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그 처음에 섭외 요청을 플라 아빠님이 주셨을 때 처음 생각이 그거였어요. 또 성격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왜 우리는 아직 인지도나 또 그렇다고 해서 뭔가 뛰어난 개체들이 이제 고퀄의 브리딩이 기간이 짧고 개체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컨셉 때문에 그런 걸까 아니면 저희 어떤 모습을 보고 그 섭외를 요청을 해주셨을까 그게 좀 처음에는 왜지라는 생각을 둘이 계속했어요. 뭘 잘못 왜냐면은 불러다가 혼내는? 왜냐면은 저는 구독자여서 그때도 한번 처음 뵀었을 때 구독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영상을 어서옵쇼라든가 이런 걸 다 봤거든요. 초창기에 어서옵쇼 전에도 그 브리더 그 사육방 이렇게 방문하셔가지고 하는 영상부터 시작해서 계속 봐왔었던 터라 나는 지금 여지껏 나오신 어서옵쇼 이분들하고는 솔직히 이게 뭐 자격지심인지 아니면 조금 제가 너무 저를 낮게 생각하는 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한없이 좀 작은데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었던 이유가 궁금하시군요. 사실 퉁퉁이 아저씨가 적극 농담이에요, 농담. 저는 추천 안 받습니다. 추천해도 그냥 한 귀로 받고 한 귀로 흘려요. 다 내 맘대로, 섭외는 100% 제 맘대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서옵쇼 이제까지 나오신 분들 중에 다 유명하시고 잘 나가고 그러신 분들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만취크레가 못 나간다, 이런 생각도 아니고, 저는 처음부터 이제 제가 섭외하는 조건이 12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12가지를 다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12가지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그럼 나는 왜 안 불러줘요? 난 다 되는데?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안 드리고, 저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을 봅니다. 크레를 보지 않아요. 크레도 당연히 보죠. 크레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랐는가, 그건 보죠, 당연히. 근데 저는 사람을 봐요. 그리고 저는 좀 약간, 윤교 씨 처음 만났을 때도 그런 느낌, 비슷한 느낌이 있었는데, 저는 약간 원석을 발견하는 걸 좋아합니다. 원석. 딱 지나가다가, 여기 뭔가 느껴져. 원석을 내가 좀 캐주고 싶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알고 싶고,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모신 겁니다. 진짜 저희가 뭐 행사 때나 몇 번 뵀지, 뭐 사담 나눈 적이 없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궁금했어요. 궁금했고, 두 분이서 또 너무 친구처럼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그게 더 궁금했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원래 소식을 해서 살이 안 찌시는 건지 아니면 원래 살이 안 찌시는 체질인지 티라노로서 너무 궁금해서. 일단 성격이 좀 예민해요. 그래갖고 살 안 찌는 것도 있을 건데, 제가 언제 한의원 가갖고 맥 짚었는데, 네. 맥이 보통 사람보다 빨리 돼요. 그 신진대사가 빠른 거예요, 내가. 그래서 살이 안 찌는 게 있는데, 제가 유일하게 살찐 적이 언제였냐면 군대 갔을 때 이등병 때 7kg가 찐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야 누나 있냐? 2명 있습니다 하는 순간 고참들이 계속 시간만 있으면 PX를 데리고 가갖고 그때 제가 이등병 때 7kg 찐 적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찐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7시 이후에는 와이프가 뭘 못 먹게 해요. 물 아니면 바나나 정도? 야, 감독님의 관리가. 네, 그런 것도 있죠. 저희랑 정반대의 삶을 근데 그게 버릇을 하다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좀 덜 힘들더라고요. 밤에 뭐 먹으면 밤새 소화하느라고 힘들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드세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근데 좀 생소해서 저녁에 뭘 안 먹으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어요.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피딩 하다가 이제 배고프면 새벽 1시라도 맥주 까가지고 이렇게 막 먹고. 그건 좋긴 한데 또 이제 전 또 나이가 이제 있다 보니까 아내분이 많이 관리를 해주십니다. 관리해줘? 괜찮습니다. 네. 아니 아직 젊으시잖아.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이번에 코지님한테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좀 거리가 되다 보니까 사실 서울 행사 입문자 시절 때도 많이 못 갔어요. 서울은 이제 좀 너무 멀다 보니까. 그리고 또 브리더가 돼서도 이제 또 서울도 또 거리가 있어서 또 이제 많이 가야 수원 딱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코지레타이를 많이 이렇게 행사장에서도 뵌 적도 없고 또 지방 행사에서는 또 안 나오시다 보니까 저도 이제 반대로 이제 제가 멀어갖고 못 가고. 근데 이번에 팔로우 하셨더라고요. 그쵸?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되게 저희가 궁금하신가 보다. 이제 여기 나온다고 하니까. 처음엔 저희가 누군지를 모르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그 다른 어떤 영상에서 네. 그 잔 아. 그 뭐 하는 영상을 제가 봐가지고 와 이 팀은 현수막도
맞아요. 진짜 뭐 포차처럼 네. 이렇게 네. 해놓으시고 와 DP도 신경 많이 쓰시고 하시는구나. 네. 그거 본 적이 있죠. 네. 그걸 우리 와이프가 초창기 때 만취크랩 딱 2번 봤을 때인가? 나중에 얘기해. 크랩 포차였나? 그것도 괜찮은데? 크래프트. 아니 왜냐면 막 크랩 마트도 있고 뭐, 네, 맞아요. 뭐 이런 게 크랩 슈퍼도 있고 막 많으니까 아 이러다 크랩 백화점도 나오겠는데. 처음에 할 때 이제 인지도가 없다 보니까 무조건 눈에 띄어야지 산다. 그리고 무조건 각인시켜야 된다라는 게 주였기 때문에 굿즈도 일부러 행사장에서 도마뱀 이런 분양을 하는데 소주잔하고 맥주잔을 파는 것도 일부러 각인시키고 또 손님분들이 또 신기해서 사진을 찍으니까 그만큼 또 노출이 되고 그 신기한 것 때문에 재미난 것 때문에 계속 찍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계속 이렇게 노출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론을 얘기하자면 뭐 그래서 지방행사는 왜 안 나오시는지. 아 저요? 요즘 빠져서 그래. 먹고 살만해. 먹고 살만해. 샵도 확장 이전하고 막. 아 근데 제가 이게 샵을 비우면 주말에 손님이 오는데 그 손님이 그러니까 그 손님들은 여기를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그냥 당연히 열었다 생각하고 오시는데 닫혀 있으면 그분들은 다시 안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샵을 닫을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매니저님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네. 이경규 씨를 보러 오는 손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블라빠님 덕에. 뭐 어쨌든. 네, 아 그래서 그분들 이제 매장이 닫혀 있으면 그냥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어지간하면 이제 샵을 지켜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저는 매출이 나오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행사도 다니고 그래서 한 달에 하나 두 개 가까운 데만 다니는 걸로 얼추 정해서 네, 경기 내 지역. 그럼 되게 만나기 힘들겠네요, 저희는. 대전에서 뵙죠. 대전 가나요? 네, 대전 갑니다. 네, 아, 낭사장님. 아, 대전 쪽까지는 그럼 내려오시는 거네. 네네네.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돼. 그래야 규동이가 좋아할 거야. 대전 쪽 원래 안 가는데 규동이가 주체라서 대전 가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렇다고 부산에 합니다. 주체는 가야죠. 네. 네. 아 그래서 부산을 예전에 한 번 갔었거든요, 제가. 네네. 부산 행사 참여를. 와 그 이후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근데 힘들어요. 그런 거 보면 플라빠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네. 매주 이렇게 하시는지. 네. 저 사실 진짜 평일에 회사 다니고 퇴근하면 애들 관리하고 주말에 이제 못 쉬는 거거든요. 사실 뭐 3주 연속, 4주 연속 이렇게 되면 피로가 쌓여요, 사실. 그래갖고 지금 솔직히 감독님은 막 피로가 쌓여갖고 막 입술에 막 트고 막 그런 상태인데. 그렇고 열심히 비타민 주사 맞으러 다니고 마늘 주사 맞기도 하고 이렇게 현장에서도 저는 잘 안 앉거든요. 웬만하면 서 있어요. 그렇고 진통제 먹으면서 서 있고 한데 재밌어요. 근데 그만큼 보람 있고 와서 입양을 안 해주시더라도 예쁘다 막 그 한마디에 너무 힘이 나니까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저는. 저는 제가 이럴 줄 몰랐어요. INFP 공감하시죠? 네. 이럴 줄 몰랐어요, 진짜. 너무 재밌어. 그래가지고 원래 질문도 그게 하나가 더 있었어요. 저도 이제 본업을 하면서 크레를 하고 행사도 참여하고 관리를 하는데 플라아빠님은 이제 영상까지 또 뭐 샵급습이라든가 영상까지 이게 어떻게 시간을 배분을 하시길래 이게 소화가 다 가능하신지. 일단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처음 들어갈 때 대표님하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일단 퇴근은 5시인데 혹시나 내가 사정이 있으면 한두 시간 정도는 미리 얘기하면 좀 유도리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수용이 됐던 거고. 그리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오랫동안 갑자기 개체가 확 늘어난 게 아니고 조금씩 매년 1년씩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루틴이 된 거예요. 이게 그냥 항상 내 생활.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힘든데 이게 아니고 지금 좀 많네? 조금 더 힘드네? 약간 이 정도라서 약간 몸에 밴 것 같아요. 약간. 그 유튜브도 성격이 그냥 뭐 하나 시작했으면은 그냥 제대로 안 하고 싶진 않거든요. 제대로 하고 싶어서 꾸준히 하는 거고. 생각한 게 여러 가지였는데 막상 오니까 편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천천히.
재밌는데 이거? 네. 코너를 바꾸죠. 저희가 질문을 많이 받거나 막 이러질 못하니까 평소에 저희가 주로 질문을 하니까. 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건 이제 두 분한테 공통적으로 한번 그냥 궁금한 거. 어쨌든 요즘에 이제 브리딩을 하면서 추세가 체이칼 같은 경우는 3차 형질을 계속 올리고 있고 많이 지우고 있는데, 물론 이제 유행이라는 거를 저도 당연히 따라가고 그렇게 올리고 브리딩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저만의 개체를 브리딩 하는데 좀 약간 이거에 대해서 의구점이 한번 들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이런 걸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결국은 최종적으로 3차 형질의 월이 끝까지 결국 언젠가는 끝까지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 형태가 진짜 이게 노멀인지 릴리인지 모를 정도로 둘의 개체가 같아지면, 그럼 그 다음에 브리딩은 그 다음은 어디로 갈 것이냐. 약간 그런, 뭐 추상적일 수도 있고, 거꾸로 유행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다음에 뭐가 있을까? 라는 게 또 궁금하고, 또 브리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을 좀 했어요. 저 먼저 얘기할까요? 네. 저는 일단 첫 번째, 저는 유행을 따라가지 않아요. 네. 저는 지금 키우는 애들이 슈퍼 달마도 굉장히 지금보다 더 비쌌을 때 꼰정개코하고 윤규 씨가 선물해줘갖고 어쩔 수 없이 슈퍼 달마 라인이 생겼고, 저는 아직 차콜 라인 없거든요. 유행 따라가고 돈을 쫓아가려면 차콜 라인이 있어야 돼요. 그게 맞아요. 저는 차콜 라인 없어요. 저는 일단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그리고 트라이 같은 경우는 저는 3차 화이트가 완전히 다 덮는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아요. 호랑이처럼 쫙쫙 찢어지는 타입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고 해도 완전히 다 덮는 스타일을 선호하지 않고 그런 애 만들지를 않을 겁니다. 더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아실 수도 있어요. 유행 따라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네. 유행은 잠깐일 뿐이고, 돈을 쫓아가는 거에 맞다, 그게 방향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유행은 입문자분들한테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유행을 따라가면은 어차피 늦어요. 맞아요. 어차피 늦어요. 유행 따라가지 마시고, 지금 본인께서 정말 딱, 난 이런 스타일이 좋아라고 하는 아이를 입양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그 시점이 오면은 또 다른 무언가가 또 나올 거예요. 네, 항상 그래 왔어요. 제가 그러니까 트이칼이 얘는 너무 이쁘다. 다른 브리더한테 가서 이 개체 데리고 있으면 향후 10년은 든든하시겠어요 라고 말까지 했었는데, 뭐 카프가 나오고 세이블이 나오고 뭐 다른 모프가 나오고 언젠가 또 다른 모프가 나오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돌고 도는 거니까. 네, 근데 또 그 아이들의 형질을 또 올리기 위해서 또 시간이 필요하고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딱히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3차 형질이 거기까지 오르려면 또 아직 기간도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발현된 아이들이 좀 덜어 많이 보이지만 모두가 그걸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막상 브리딩을 해보면 그렇게 나오는 게 쉽지도 않고. 지금 사실 릴리가 거의 뭐 그게 다랬잖아요. 그거 웬만하면 목 쪽만 빼고 싹 다 하해버리니까, 릴리 세이블도 그렇고 그런 아이를 너무 많이 볼 수 있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정말 바랬던 것이 현실화된 건데, 막상 그런 아이들이 너무 흔해지니까 희소성도 떨어지고 너무 많이 덮은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 정도긴 근데 하더라고요. 또 저는 그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입문자 분들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하얀 게 이쁘니까 오히려 그런 아이를 더 많이 데려가 주시고, 네, 어떻게 보면 상향 평준화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시장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좋은 게 아닐까. 오히려 그렇게 이뻐진 아이들이 많이 해칭된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도 따라가긴 하고, 뭔가, 왜냐면 고객이 니즈가 있으니까. 그런 거 행사를 있죠. 나간다는 맞아요. 건 내가 이 아이들을 분양하려고 나가는 거니까, 온전히 브리더라고만은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한쪽 측면에서는 나만의, 이렇게, 그게 토르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상업적인 걸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행사에 나가도 내 부스비를 내야 되고, 기름값을 내야 네. 되고, 지방 가면 숙박비까지 드는데, 거기에 10대에. 네. 손해보면서 누가 나가요, 마이너스 보면서.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상업적인 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진짜 고객의 니즈를 따라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요즘에 행사를 나가면
처음에는 이제 얘를 괜찮은 애들을 다 가져가서 분양을 하자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아이는 이 정도는 분양가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뀌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말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뻐서 가져갈 수 있는 그 선의 객체, 그 금액선, 그거로 맞추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쁜 애들도 한 줄에는 이제 보여주기, 내 결과물을 또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이런 이쁜 애도 있습니다라고 또 해주고 싶고, 전 모프를 다 하다 보니까 또 고객의 니즈를 또 다양하게 맞추려고 노력은 하는 거죠. 근데 모프가 많으면 장점이 얘 있어요라고 물어봤을 때 오, 맞아요. 바로바로 나와요. 당당하게 네. 얘기했을 때, 여기 있습니다. 맞아. 네. 근데 그럴 그런 때가 장점이 아쉬웠어. 아잔틱 있어요. 난 아잔틱이 비주얼 나온 애가 한 마리밖에 없을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분양을 안 하고 있었는데 아잔틱이나 햇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저기 딸에게 코죠. 친한 부스 말해줘. 입양하실 때 저한테 소개받고 왔다 그래요? 근데 아까 그 토르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네. 모프적으로 연구하고 막 이런 거 하시는 거 보면 그때가 저는 크레 할 때 제일 재밌었거든요. 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 형질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막 이렇게 해도 이렇게 막 그 고민을 하는 게 너무 재밌어. 아직도 그러긴 하지만 그 결과가 딱 나왔을 때 또 네. 보람도 있고. 다 부부가 네. 같은 취미를 갖고 있으니까 대화가 더 많아졌어요. 네, 진짜 많아졌어요. 연애 때보다 더 네. 차 안에서 또 이동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계획, 개최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이번에는 어떤 컨셉으로 해볼까. 그러니까 저희는 행사장 나갈 때마다 그대로 나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계속 뭔가는 바뀌었어요. 조금씩 행사를 조금씩 계속 바뀌려고 해요. 뭔가가 이제 인테리어적인 거나 이제 뭔가가 계속 발전하면서 뭐가 좀 부족했었지 조금 이거 한번 보완해 볼까 계속 근데 그 과정에서 충돌이 안 생겨요? 안 싸워요? 생기죠. 생기죠. 많이 생기죠. 엄청 싸워요. 엄청 네. 싸우는데 결국은 엄청 져요 제가. 제가 싸운다는 건 아니고 여쭤보고. 근데 그 성향이 똑같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쵸. 취향이. 근데 이게 진짜 뭐 점점 갈수록 짐이 많아져. 네, 점점 늘어나요. 맞아요. 짐도 많아지고 개체 수도 많아지고 네. 막 보여주고 싶은 애도 많으니까 리키 베이비는 요만해가지고 델리컵에 들고 가는데 얘 또 엄마를 보여줘야 된다며 엄마를 또 막 챙기고 점점 많아져. 풀라빠는 언제 처음 아시게 됐어요? 제가 입문하고 한창 이제 유튜브 이게 공부할 때. 공부할 때 이제 좀 개체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을 때 그때 당시에 보던 게 이제 흔히 지금도 다른 유튜버들 것도 계속 보면서 이 사람이 이게 좀 다 다르더라고요. 조금씩. 그쵸. 스타일도 예.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예. 조금씩 해보고 그거에 다 해보고 적용해보고 나한테 맞는 거, 나한테 상황에 맞는 거 이런 거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계속 알고리즘이 이제 그렇게 영상을 계속 보면은 계속 뜨시는 게 이제 처음에 이제 플라아빠님 거. 그래서 처음에 알고서 본 거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보게 되니까 이제 이런 브리더들을 잘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개체에 대해서 퀄리티를 보고 이게 이런 거 개체를 설명하고 얼마나 얘가 유니크한지 뭐 이렇게 하는데 플라아빠님은 그런 초점이 아니라 먼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브리더의 어떤 그런 사육 방식에 대한 네.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 좀 하시는 게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브리더는 그런 거 자기 노하우를 조금 얘기를 해주면서 좀 저하고 좀 계속 그걸 보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두 번 보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구독은 안 했었죠. 그런데 계속 보는데 이제 여자 브리더 분들이 사육방에 자주 나타나시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이제 그 영상이 알고리즘이 그래서 뜬 건지 모르겠지만 제 알고리즘에는 이제 플라아빠님이 여성 브리더 사육방에 이게 많이 찍으시는 영상이 남자가 훨씬 많은데?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것만 보면서 넣어서 그 조회수가 잘 나와서 올라갔나 봐요. 그 조회수가 잘 나와서 그런가 예, 봐요. 아니, 아마 조회수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알고리즘이 올라가나? 그렇게 떤 그럴 거일 수도 거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오해를 했었죠. 역시 아주 얼굴이 말씀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미생가? 아니 얼굴이 좀 그래도 저는 나이도 아직 모르시지만 근데 전 처음에 저보다 아니 비슷하거나 그런 같은 연령인 줄 알았어요. 관리를 참 잘하시고 역시 잘생긴 사람들은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계속 궁금해서 보니까 구독하니까 다 보이잖아요, 영상이.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분들 저런 분들 이렇게 다 보니까 계속 보게 되는 거죠. 또 그래서 구독하니까 알림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소옵쇼도 계속 보게 되고 샵도 또 계속 보게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이제 최근에 좀 많아지신 거죠, 비율이. 예전에는 뭐 9.9 대 0.1이었는데 이제는 좀 저변 확대가 많이 되다 보니까 여성 브리더들도 많아졌는데 조회수가 항상 많은가 근데 많으니까 그게 알고리즘에 근데 뜨는 것 여성분이 같아요.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건 맞아요. 네. 그 그 희한하게 조회수 그거 중에 하나.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근데 뭐 똑같은 다 파충류 좋아하는 분들이고 똑같은 브리더고 뭐 하시니까 제가 가릴 이유는 없고 제가 뭐 미혼도 아니고 어차피 나이 많이 먹은 아저씨인 거 다 아시는데 좀 몰랐어요. 근데 다 아죠. 진짜 거의 이렇게 같은 동배거나 좀 이렇게 좀 그런 동배? 크러치메이트? 아니 이게 입에 우리가 자꾸 말하는 동배 그거 아니에요? 동년배. 이게 자꾸 입에 붙어가지고 크러치메이트인데 형질이 달라. 그러니까 되게 어리게 봤어요. 네, 많이 그렇게 보시죠. 동안. 처음 봤을 때는 결혼하신지도 몰랐어요. 네 맞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제가 두 분 중간쯤 됩니다. 네가 형이야? 아니, 두 분 중간. 아 우리 중간. 어떤 브리더 혹은 사장님하고 친분이 있게 지내시는지. 저희는 개코랜드 사장님인데 유일무이한가요? 뭐지? 같이 두루두루 이제 친하게 지내. 행사장을 많이 가니까 계속 그냥 인사 나누고 하다 보면은 이제 계속 같이 얘기를 하고 하는데 얘기한다고 해서 뭐 친한 건 아니니까요. 그쵸, 맞죠. 근데 뭔가 고민된 거라든가 이런 거를 좀 의논드리고 이렇게 하고 뭐 대화를 하고 한 거는 개코랜드 사장님들하고 많이 하죠. 모르는 거 많이 물어보고 저희가. 대부분 뭐 저희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제 행사장에서 만나는 게 사실은 대부분이잖아요. 그 외 그쵸. 장소에서 뭐 네. 자리를 만들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예. 근데 행사장에서 뭐 얘기 길게 해봐야 5분이잖아요. 네. 사실. 깊이 있는 얘기를 못하니까. 크레를 키울 때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 두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신경 쓰시는 점. 크레를 키울 때 가장 신경 쓰는 아무래도 이제 깨끗한 환경. 청결. 네, 청결. 그렇죠. 정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게 뭐 습도 지켜주고 온도 지켜주고 누구나 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청결은 개체가 많아지고 그럴수록 이게 사람들이 나태해질 수 있거든요. 아 귀찮으니까 내일. 근데 그거 조그만 게 지키는 게 솔직히 어려운 거예요. 사소한 거 지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청소주기 며칠로 하시나요? 저는 보이면 그때그때. 저희는 네, 애들이 이제 집이랑 같이 이제 사육방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첫째는 6학년이지만 둘째는 이제 6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쓰는 그 패드 양이 소모량이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갈아줄 때도 있어요. 두레 패드? 네. 두레 패드 쓰시는구나. 뚜레 어메이징 패드. 커피? 봉주르 마드모아젤? 커피? 근데 이거 뭐라 그런 거예요? 봉주. 봉주르까지 나. 봉주르는 인사, 마드모아젤은 아가씨, 안녕 아가씨. 안녕 아가씨 꽁피 어때? 이상한데? 이상한데? 어우 더워. 자 그래서 패드를 그래서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저희가 소모량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쓰레기도 진짜 많이 나가고 그래서
최대한 냄새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집에는 애들 때문이라도 네. 안 하려고 해요. 저 큰애가 후각에 예민해가지고 좀만 냄새나도 냄새 난다고 이래버리니까 저희 샵 어떠신 것 같으세요? 지금 깔끔해요. 네, 진짜 깔끔해요. 그럴 땐 꽁삐 향수야 퍼퓸 속바야 커피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거 아까 뿌렸는데 잔향이 지금 네, 나와요. 그러니까요. 문까지 열어놓으셨는데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청소 말고 그 다음 하나만 더 꼽자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이제 애들 상태를 피딩하면서 다 꼼꼼히 봐요. 얘가 어디가 불편한가, 어디를 탈피를 못했고, 이런 걸 꼼꼼하게, 그거는 기본이죠. 그 사육 경력 조금 짧으신 분일수록 놓치는 부분이 꼬리 끝에 탈피 요만큼 남았다던가 그죠. 깐난애기 발가락 끝에 네. 그거 잘 안 보이잖아요. 그거 눈치채기 힘들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경험도 또 겪었었던 거예요. 많으니까 놓칠 수 있고 이거 뭐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했다가도 그런 경험이 뭐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도 이제 그 파란 짝이 없는 애들도 있어요. 이게 잠깐 이제 그 잘 몰랐었을 때 키우면서 했을 때 얘가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압박이 되면서 이제 이게 네.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걔는 이제 어쨌든 계속 저희 식구고 계속 키우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탈피를 못했을 때 브리더마다 얘기하는 게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그대로 놔둬라. 한 번 도와주면 다음부터 걔 또 제대로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제 아니다.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무조건 바로 도와줘야 된다. 분무해서 불린 다음에 일정 시간 지나면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게 크레스티드 게코가 그 정도 지능이 높지가 않아요. 네. 지금 도와주네? 다음에도 하지 말아야지. 이 정도의 지능이 아니에요. 탈피를 못하고 있으면 충분히 습도 올려주신 다음에 반드시 도와주셔야 됩니다. 바로 지금. 아셨죠? 네. 처음에 입문할 때는 도와주면 안 된다라고 배워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알아서 있다니까. 얘네들이 하게 냅둬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얘가 알아서 하겠지. 괜히 우리가 도와줬다가 괜히 좀 저기 할까봐. 초보자분들은 도와주다가 이제 꼬리 그죠, 낼까봐 그죠. 이제 그것 때문에 그것도 무서웠고 네, 맞아요. 그때는. 그래서 뭐 다음 탈피 때 벗을 거예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쵸. 남아 있으면 해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형태에 따른 거잖아요. 네. 고무장갑 낀 것처럼 아예 이렇게 꽉 조였다 그러면 도와줘야 되고 이게 여기에 조만큼 쪼가리가 있다 그럼 안 도와줘도 네. 되는 건데 무슨 윙을 얘기인지 만들고 아셨죠? 있냐. 네. 그 차이인 지금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봐 해줄게 이렇게. 애들 어떻게 했나 뭐 알은 해칭된 게 있나 인큐베이터 한번 열어보고 이제 그러고서 또 하러 가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또 해칭이 됐는데 또 새로운 형태로 애들이 뭐 이쁘게 나오던가 아니면 또 독특하게 나오면은 또 그거에 또 좋아가지고 또 걔네들 한참 쳐다보고 있고 일단 인큐 열었는데 나와만 있어도 기분이 그쵸. 스트레스 싹 날라가잖아요. 왔어. 약간 어서 오고. 열 때마다 태어나면은 진짜 언제든지 기분 좋은 게 그건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모프가 나와 있어. 이러면 또 그러면 그 희열감이 네, 그쵸. 너무 좋죠. 내가 키 나올 때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리키는 진짜 안 나올 것 같은 데서 뭔가 생명이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 남달라. 알도 크고 되게 딱딱하거든요. 그래요? 이 딱딱한 알을 어떻게 찍고 나왔니? 막 그것조차도 너무 대견하고 처음부터 자율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요? 그냥 처음부터 한 3, 4일 뒤부터 무조건 자율이에요. 그걸 싹싹 먹는다니까? 너무 기특한 거야. 어려운 게 없어요, 리키는 진짜. 근데 막 응가를 흩뿌리고 다니는 거. 아니, 그거는 가정교육이 잘못된 거야. 리키는요, 크레에 비해서 지능이 높아요. 그래요? 그거는 보통 아마 샵에서 여러 개체를 다루시고 교감이 안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고, 우리처럼 가정에서 키우면서, 어이구, 우냐, 하면 우리 애기 하면 교감이 되면은,
얘네 냄새로 주인 인지를 해요. 그래갖고 처음에 리키를 저 혼자만 관리하니까 리키 수컷 성체가 와이프는 근처만 와도 물려고 날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와이프가 막 뚜껑 열고 막 이쁘다 하고 하니까 요즘 친해져서 너무 강아지처럼 막 어깨에 얹고 다니고 막 그러지. 주인 냄새를 인지한다는 거야. 그 우리 애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똥을 바닥에다가만 싸. 옆면 애들 잘못 거의 꺼낸 안 것 틀려. 아, 리키 전도사 같은데. 너무 좋은데요? 전 진짜 만족해요. 아니, 사실 생물이라는 게 나한테 맞는 생물이 있고 안 맞는 생물이 있잖아요. 저는 리키 입양을 7년 동안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후회했어. 리키 늦게 바보같이 이거 딴 사람이 잘 못 키우고 개판 쳐놓는 것만 보고 나도 그렇게 키울 거라 생각하고 바보같이 경험도 못 해보고 너무 후회해. 난 너무 고민한 지 지금 몇 달 됐거든요. 저 7년 고민했다니까요? 진짜 재밌어. 7년 고민했고 리키 전문으로 하는 켄타 있잖아요. 형원 씨 보고 있지? 내가 어느 날 형원 씨 리키 어때요? 그때 형님 리키는요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아니 본인이 리키 그거 내가 키우고 나서 너무 만족해갖고 몇 년 지나고 나서 형원 씨 그때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형원 씨가 뭐라는 줄 알아요? 형님이랑 경쟁자 될까봐. 제 경쟁자 돼도 상관없으니까요. 키워보세요. 일단 한 마리만 키워보죠. 진짜 리키가 물똥 싼다. 크레랑 똑같은 농도로 줘서 그래. 리키는 떡찌개 줘야 돼요, 슈프를. 그럼 뭐 새도 먹고 쥐도 먹는 앤데 그 죽만 먹이니까 물똥이 나오지. 형이 좋은 팁 알려준 거다. 이거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진짜. 대충자시라면서. 대부분 크레 키우는 많이 사람들이 말씀하셨네. 그냥 똑같이 짜갖고 똑같이 주니까 그래요. 리키는 꾸덕하게 줘야 돼. 이 말씀을 입에 마르고 닳도록 매번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요. 아니 사람마다 이제 경험이 다르다는 거 존중하고요. 경험이 다르신 분들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리키 진짜 매력 있어요. 누군가 따라가니까 누군가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만의 독특한 대체. 아니면 내가 이런 점이 있어도 가운데 점이 이렇게 하나 딱 있어도 그것 때문에 더 얘가 시그니처가 돼서 그냥 이 아이가 그래서 포인트가 돼서 이쁜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런 위주로 좀 아이들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 정동남이라고 이름 지으면 되잖아. 동남이. 요즘 애들은 사람들 아나요?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 맥주 이렇게 얼마나 개성있고 멋있어요. 그분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이 순간이 와버렸습니다. 두둥. 자. 만취로 이행시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두 글자니까 어렵지 만취? 않아요. 네. 딴 사람은 막 4글자, 6글자도 있었어. 그래요? 많지? 많지? 만취로 이행시 생각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볼게요. 띄워드릴까요? 만만하냐? 취꾼 맛을 봐라. 이런 적이 없는데? 갑자기 생각나셨나봐요. 아니 원래 이행시 잘 안 하시는데. 너무 곤란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행시 이렇게 생각해 놔야지 하는데 그걸 까먹고 와가지고. 네네. 네. 한 번씩 하시죠 그럼. 네, 한 번씩. 네네네. 나부터 해? 자, 네. 티라노님부터. 자, 만치크레로 와. 취하게 해줄게. 와. 와, 술을 같이 제대로인데? 드리나요? 아니, 잔을 주실 수 있어. 그렇죠. 이야. 술을 담아서. 네. 어떻게 난 그런 홍보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부담을 가득 안고 지금 코알라님이. 되게 자, 생각한 게 쓰레기가 된다. 일단 들어볼게요. 네. 만지지 마세요. 취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 망가지고 마무리할게요.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또 다른 게, 만지지 마. 취선 있어. 제가 희생했습니다. 야, 너 이런 적이 없는데. 네, 오늘 참 멀리서 오셔갖고 제가 배려 많이 하고 있네요. 네. 조회수 괜찮겠죠? 자,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준비한 질문은 다 끝났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아무 얘기나 하고 싶은 얘기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하고 싶은 얘기 하시면 돼요. 저도 이제 2년 10개월이라는 입문을 하면서 예, 뭔가 이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뭔가 이제 토르도 검증이란 어쨌든 얘가 어떤 아이인지 모르니까 검증을 해본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조금 뭐 개나 소나 뭐 식목부 뭐 한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검증이라는 거는 얘가 그냥 궁금하기 때문에 얘가 어떤 유전자가 왔고 어떻게 얘가 똑같은 애를 보고 싶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하관계를 알아야 되니까 검증을 하겠다는 건데 사람들은 그거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마 대부분 유명하신 브리더분들이 검증을 하고 심모프가 나와서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심모프라는 게 뭐 좋은 퀄리티, 뭐 좋은 개체들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입문자도 만들 수도 있고 초보자분들도 어느 개체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어떤 다른 모프 예를 들어 사람들은 이 개체 이런 모프 둘이 했을 때는 아니야 정말 안 이뻐라고 했을 때 본인은 이거는 이렇게 해서 브리딩을 나가면 결국 내가 생각한 그림의 모프가 나올 거야라고 좀 발전을 시킨다면은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좀 한다고 하면은 그런 뭐 거창한 것보다는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브리딩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남들이 유행 따라가는 뭐 월인 오프니까 아니면 뭐 많이 지워졌으니까 뭐 이런 뭐가 아니라 추세가 이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개체 하나쯤이라도 뭔가 나만의 개체를 만드셨으면 정말 좋은 클의 다양한 모프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럼 더 선택의 폭도도 많아지고 정말 좋은 클의 시장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근데 그게 생각합니다. 진짜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그렇게 이게 사실 모프라는 거는 만들어진다는 개념보다는 물론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발견한다 쪽에 가깝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사전에 이 개체의 특이점을 파악하고 그런 특성을 가진 아이들끼리와 이제 교배를 하는 것이 이제 노력이고 만들어간다는 쪽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경력이 길고 짧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운도 따라줘야 되고 그 특이한 걸 볼 줄 아는 눈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경력이 짧다고 무시할 필요도 없는 거고 사실은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만약에 그런 모프가 뭐 부산의 유명한 S님 댁에서 나왔다 그러면 뭐 반응이 좀 달랐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그분이 오랫동안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건 일단 스스로 증명해내시면 돼요. 네. 그거는 상처를 좀 받았었어요. 이거는 사실 만취크레에서 나 이런 모프 만들어냈다 보아라 이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이런 신기한 애가 나왔으니까 한번 봐주실래요 이거잖아요. 네, 지금은 그렇죠. 2단계예요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지 이거는 의도하지 않은 거니까 오해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면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난 20년 넘었는데 난 뭐 했는지 모르겠어.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이런 무시를 받아야 하지? 라는 좀 같은 사람 대 사람인데 약간 좀 그런 분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신경 쓰실 거 없고 사실은 파충류 시장이 지금 예전보다 많이 커졌다고 하지만 사실 자꾸 옛날 얘기하면 좀 그런데 옛날엔 굉장히 폐쇄된 시장이었고 샵끼리도 절대 친할 수가 없고 뒤에서 욕만 하고 막 무조건
99% 까내리고 막 이런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되게 많이 긍정적이 된 건데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질투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나는 오래 했는데도 그런 거 안 나왔는데 저기는 뭐 2년 만에 나왔네. 부러움일 수도 있고 표현이 당연히 잘못된 거지만 그거를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그런 시련이 언젠가는 또 풍부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굉장히 단단해지실 거예요. 저 보세요. 그 험난한 뭐라 그래야 돼? 전쟁터 같은 그 1세대의 파충류 서로 욕만 하고 막 이러던 데서 이렇게 꿋꿋이 살아남아 있잖아요. 이 험난하다면 험난한 파충류 시장에서 어떻게 20년간 욕 한 번 안 먹고 버티셨냐. 난 플라 아빠 욕하는 사람 못 봤다. 욕 먹을 짓을 안 했으니까 욕 안 먹는 게 당연하지. 그게 건전한 사회 아니야? 네, 그러니까 더 단단해지실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이제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하게 나오면 좋잖아요. 그때는. 더 나아가서는 진짜 토르가 유전됐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 릴리 한 마리 저희 집에 언제 오나요? 한 3세대 정도까지는 3세대? 지금 2세대니까요. 이제 3세대. 아, 오케이. 왜냐면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확인을 해야 그걸 되지 제가 않을까. 확인해 볼 수 없어요. 저희 집에서는. 아니야, 3세대 이상 해야 또 전통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사실 저는 뭐 어차피 늙어 죽을 때까지 키울 거라 한 8세대 이상도 기다릴 수 있는데, 3세대로 하시죠. 네. 자, 민규 씨 오늘 어땠어요? 아, 너무 오랜만에 촬영해가지고 제가 좀 횡설수설했는데 네. 그럴 땐 안 따라냐? 꽁삐 꽁삐 향수 나만 받았냐? 꽁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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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수야 퍼퓸 속바야 꽁삐. 자, 어서옵쇼. 오늘의 어서옵쇼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일어나 피딩해야지. 감사합니다. 주무실 시간인데. 아침에 올릴 건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재밌다. 아유, 가져가셔야지. 고생하셨습니다. 향기가 좋아요. 진짜 오래 가네요. 이거 너무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물을. 아, 냄새 너무 좋다. 서영이 방에 하나 놔줘야겠다.